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면서 남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올해 또 저희 이제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그 트렌드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영어랑 국어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영어 이제 교수님이랑 국어 교수님이랑 해서 워낙 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이 많았어요. 안 힘드세요? 네, 계신 분들 안 힘드세요? 대단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데 저는 여러분들 되게 힘드시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한국사 커리큘럼 이제 최소로 좀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 빠르게 자 이제 지금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되면 이제 7월에 정말 이제 중요한 시즌이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빨리 1년 안에 빨리 합격할 거냐. 자, 그 얘기.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모든 설명회 때마다 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한국사 그러면 한국사 어떤 과목이죠? 그러면 대부분 네, 암기 과목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공무원 시험 5과목이 다 암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어학 과목들이 오히려 외울 게 더 많아요. 법 과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사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에 그런 특징은 있지만 한국사는 사실은 시간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일 제 수업의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의 컨셉이 뭐냐면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이야. 여러분들 막 억지로 막 외웠던 것들 엄청 안 외워지잖아.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너무 외우는데 집착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약간 여러분 열심병 있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 이렇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합격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합격에 그러니까 빨리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도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계속 설명을 듣고 있지만 그 방문각이 가장 공무원 시험에 전통이 깊고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또 선생님들도 좀 약간 좀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정말 저희들이 다시 열심히 하면서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되시는 데 가서 그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는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외우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잘 못 외우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한국사는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자 최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기억이 나도록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실제로 그 꼭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료가 주어지잖아. 그리고 실제로 선지가 또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영어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초기에 수험 시작하시면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는 뭘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최소로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2과목 중에 물론 다행히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근데 하나쯤 사실은 또 어려운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셔야 사실은 수험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무조건 막 열심히 그러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격하도록 공부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 억지로 외우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영들이에요. 2022년 제가 지금 이게 뭘 보여드리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메시지 하나만 지금 이게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국가직 20문제, 지방직 20문제 총 40문제죠. 자, 그러면 응용이나 원문 사료 제시형이 35개야. 그러니까 단답형이나 순서는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료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이게 한국사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냥 시간 찾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게 몰라도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생각이 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 선지에 힌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번이 공무원 시험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
그러니까 미주친 구강에 대해서 물어봤다,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다.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 여기를 봤더니 자, 첫 번째가 고려 광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려 광종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뭐 성종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예종이야. 그러면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아, 이 왕이 고려시대구나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중에도 이게 전반부의 왕들이거든요. 그럼 요 선지들을 보면 아, 그럼 요 얘기가 고려시대 어디 전반부 어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못 봤던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사에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리고 저 이제 그 방문 가기 전까지 많은 합격 시스템을 만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 시스템을 정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영어랑 국어랑 뭐 예를 들어 뭐 그 데일리 테스트니 여러 가지 주간 테스트니 막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서 금방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집을 부려. 근데 물론 저는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이 성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같은 팀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 말을 그래서 참고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최대한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공부를 안 하겠다. 최대한 덜 외우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열심히 열정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이 한정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무언가를 공부하시는 순간 그 순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저랑 수업을 하면 지금 이런 코드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거 보여드렸고 3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문항수 몇 개 차이가 나는데 거의 자료 제시형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 합격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들, 그래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볼 정도의 열정이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합격생들이 정상적으로 수험을 했을 때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게 보통 2년이야. 그런데 그 실제로 제가 저는 분필 잡고 수업한 지 한 25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차고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에서만 제가 수업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한 요 정도 걸려요. 평균 한 요 정도 걸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공무원 공부라는 게 사실은 1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지난 3년간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냈거든요. 그리고 합격생들이 제일 많이 왔어. 그럼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사하러 오면 그 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의리파야. 그래서 또 합격하고 나면 또 이렇게 인사하러 와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봐. 이제 뭐 너무 반갑다, 너무 축하한다. 그러면서 직렬이 뭐지? 이거 내가 처음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 공부하셨죠? 얼마 공부했더라? 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실제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요 정도가 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가 2년 내내 진짜 열심히 했던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합격시킨 3개월, 6개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1년 이상 할 공부는 아니다. 보통 합격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좀 방법을 몰라서 사실은 좀 시행착오를 했다는 거야. 뭐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1년 안에 빨리 합격할 거냐. 자,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자료도 받으셨죠? 그래서 인문 강의 드리는데 한국사는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사는 인문 강의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영어나 법과목이나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 있다. 그러면 한국사는 사실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올인원반으로 오셔도 됩니다. 제가 올인원반에서도 수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 커리큘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행하기상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올인원반이거든요. 올인원. 그래서 이 올인원반은
그러니까 한국사에 필요한 모든 거를 그냥 여기서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내용,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수업 시간에 매 시간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바로바로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문제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 반에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금토. 그래서 이번만 들으면 기본적인 한국사 내용이 끝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심화 이론반은 제가 이번에 올해 요 반을 새로 하나 뺐어요. 그래서 그 심화 이론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을 아주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아주 컴팩트하게 할 건데 일단 그 주 1회만 할 거야. 주 1회. 수업을 주 1회 정도 할 거고요. 주 1회 할 거고 그다음에 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3시간 조금 넘게 수업을 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4시간이 안 되도록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한국사는 요즘에 그 트렌드가 크게 한국사의 분야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사는 완전 정치사 몰빵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출제율의 75%씩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심한 시험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문항수 보여드릴게요. 80%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기간 좀 적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다 버리자. 그리고 그냥 정치사 몰빵.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공부 시간이 한 반으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야를 버리는 거야. 됐죠? 정치사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점수가 일단 80점 이상만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경제사, 사회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문화사는 좀 나와요. 근데 이게 문화사가 어려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나서 전략적으로 문화사로 가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제가 전략을 좀 짜드릴 거고요. 그래서 심화반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올인원반도 그렇고 항상 정치사 위주로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완전 고득점을 한국사에서 내가 진짜 고득점을 받을 거다. 그러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강의예요. 여기에서는 평소에 좀 덜했던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요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만 짧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은 좀 여러분 조금 됐다는 가정 속에서 자 진행하는 반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압축 필기 노트 해서 자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진행되는데 일단 요 뒤에 커리큘럼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지금 7, 8월인데 그래서 7, 8월에는 이렇게 우리는 개념, 그 다음에 심화 개념, 자 그리고 또 개념, 뭐 필기 노트, 기출, 단어 문제 풀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 지난 3년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한국사는 이렇게 단원이 크게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한국사를 시작하시면 일단 처음에 제일 귀염둥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십니까? 구석기, 시석기, 청독기 귀염둥이들 있잖아. 막 빗살무늬 토기 막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고대사. 그래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려사.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조선사.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걸 단어를 한번 써본 건 실제 이제 교과 내용이랑 교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러니까 고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고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선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진행이 돼.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막 열심히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여기다가 힘을 너무 다 써. 이거 외우느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요, 진짜 현장에서 보면 진짜 황당한 게 진짜 선사 박사들이야. 야, 진짜 고고학자 될 건가 봐. 자, 그 다음에 고대사 장난 아니야. 내가 볼 땐 광개토대왕 있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거의 집안 어른이야. 됐죠? 만나면 인사할 것 같아. 그런데 뒤에 고려부터 고려의 대상이야. 그 다음에 조선부터 장난 아니고 근현대사 가면 신비롭고 놀라워. 됐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힘을 뺀 거야. 여기 맨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주로 나오는 거 정치사. 나머지 가볍게 그렇게 쭉쭉 가고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만 맞춰도 80점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경제사회 문화가 있잖아. 정치사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사회 문화를 잘 몰라도 정치사의 내용으로 이게 추론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추론해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합격하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돈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어린 나이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이게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을 막 불평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벌 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열심히 사는 거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 막 하나요?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합격하도록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으로 자기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스파르타에서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파르타에서도 박물관 스파르타가 관리 엄청 잘해요. 가끔 보면 학생들 중에 그 스파르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자기 생각 다르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도 계셔. 물론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검증된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권유하는 게 사실은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이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연도 이제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봐봐요. 이게 다 정치사잖아. 그지? 그 여러분 경제사회사 볼래요? 이게 거의 안 나오지 않아? 여러분 사회사는 진짜 빵빵빵빵빵빵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 아니 점수 80점 아직 안 되는데 왜 처음부터 이거 고대사회 열심히 하냐고. 고려사회. 나중에 봐도 되지 않나?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 순진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왜냐면 공부는 여러분 얕게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여러분들 불필요한 거 최대한 안 하고 공부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릴게요. 그리고 오히려 영어 같은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변화 경향도 있잖아. 그 다음에 법과목이나 학과목 중에도 좀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 돼. 그래야 빨리 합격한다고. 그런데 보면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한국사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됐죠? 제가 오늘은 이제 처음 뵀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디다 집중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눈치로 때려도 일단 85점 나오잖아. 아니, 다른 거 공부할 거면 한 85점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죠? 자, 그래야 여러분 빨리 합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표지, 이거 이제 작년 교재인데 이제 바뀔 거거든요. 자, 제 교재입니다. 자, 1권,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표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책 날개인데, 책 날개가 원래 책의 데코레이션이에요. 장식이야. 그리고 또 책갈피로도 쓰고.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강들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해 보시면 그리고 근현대사는 연표 정리가 돼 있어. 공부하다 보면 막 이런 거 있거든. 처음에 공부 많이 안 했을 때는 광종이 먼저야, 예종이 먼저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또 막 찾아야 돼. 앞에 가서 잠깐만 광종이 먼저야, 예종이 먼저 막 찾아. 그런데 책갈피는 늘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책갈피를 보시면 구강의 순서별로 아주 짧은 업적만 정리해놨어요. 바로바로 체크되게.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디어지. 됐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서 이거 나오잖아. 그거 놨더란 거야. 신고해줘요. 자,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출제 기출 경향에 제가 엄청 집착을 해요. 제가 연구실도 따로 운영하거든요. 제가 거의 기출 환자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말 손 만나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기본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그 망각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에 그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수험기간 길어져. 그래서 진짜 외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차라리 기출문제 외워. 그게 나아. 그러니까 그 기본서가 그 책을 그거 왜 외워 다. 됐죠? 그래서 한국사는 어쨌건 전략은 어떻게 한다? 최대한 덜 공부하고 최대한 덜 외운다. 왜?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경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 교재 들어가면요. 교재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일단 그 단원에서 최근 7년간 가장 많이 나온 걸 위에다가 딱 정리해놨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단원에 요 정도 출제가 됐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원이야. 그 실제로 없는 단원 가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사회만 그런 데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얗게 돼 있어. 그러면
처음에 아유 이거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안 나온다고 말 못해요. 제가 출제 때는 아니잖아. 그러나 요런 거부터 먼저 하자 이거죠. 이런 거부터. 됐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돼. 됐죠? 네. 그래서 내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본문 구성입니다. 저희 이제 이후에 저 만나면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각 단원 끝날 때마다 제가 기출문제 넣어놨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실제로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씩 보게, 그리고 또 하나 금방 배운 걸 여러분 금방 확인하게, 그리고 저랑 금방 그러니까 딱 수업을 했지만 아직 외우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문제를 봤을 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됐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단원 끝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료도 최대한 넣어놨거든요. 사료도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게 모순이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의 저자니까 예를 들어 막 시험에 사료가 나온 거야, 중요 사료가. 근데 내 교재에 없어. 그러면 또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료는 또 최대 많이 넣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이 넣으면 그것도 좋나? 그 잘못하면 여러분 공부량이 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거를 순서를 정해드리자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등사료라고 돼 있거든. 얘는 일단 1회독부터 무조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읽어드릴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한 3회독 정도 되시면 심한 사료 그때 좀 더 보시면 돼요. 됐죠? 왜냐하면 이전에 기본 사료는 봤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요거 얘는 9급의 한국사 제일 어려운 자료거든요. 안 봐도 돼. 그런데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왜 넣니? 이게 모순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짜 고득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득점. 그래서 내가 나올 확률은 떨어지지만 어차피 이제 많이 봤으니까 요 정도까지도 나는 한번 그냥 보고 가겠다. 됐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아. 근데 그냥 보실 분만 보고 아니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료도 좀 넣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반대로 제가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놨는데, 저는 수업하고 그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복습하고 복습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복습 페이퍼, 컨닝 페이퍼를 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의한 내용의 키워드를 채우면서 바로 전시간 공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테스트를 좋아해요. 저는 거의 매시간 시험 봐. 그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누가 나에 대해서 글 올려놨는데 그래 놨더라고. 저 인간 그 테스트 성애자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집착이 아니라 여러분 교수님들마다 이게 수업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소한 한국사는 오늘 처음 시작했고 오늘 바로 배웠잖아. 그래도 바로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수험 한국사는 여러분 우리가 전공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게 바로 적용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을 배워도 바로 기출문제나 바로 문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제가 옛날 얘기 엄청 하거든요. 스토리텔링 엄청 해. 근데 이거 잘못 들으면 무슨 시간도 없는데 옛날 얘기나 듣고 막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동네요. 제가 15년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장인이에요. 저 스토리텔링 하는 거 있죠? 다 사료야. 그리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 스토리텔링 들었던 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 인간이 이 옛날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저는 매시간 테스트 바로바로 하고요. 제 연구실에서 그 다음에 바로바로 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 관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현장에서 만나든 아니면 인강에서 만나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한국사 수업을 접하든 간에 제가 복습에 대한 팁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 수업을 하면 보통 3강에서 4강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걸 수업을 이제 하나를 듣는데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 복습은 무조건 짧게 간다야. 무조건 짧게 간다. 근데 짧게 가는데 대신에 단 끊어치기 한다야. 끊어치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수업이 하나, 둘, 셋 또는 4개면 중간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될 때마다 금방 했던 내용을 한 3분에서 4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인강으로 들으셨다면 잠깐 쉬었다가 그냥 빠르게 눈으로 한번 바르는 거지. 여러분들 표현을 해서 눈으로 바른다 그러더라고. 눈으로 그냥 확 바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정식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는 총 공부 시간의 2분의 1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한 번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한국사를 인강을 들었거나 현장 수업을 들었던 날은 10분만.
10분만 보고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국사는 짧게 끊어치는데 여러 번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합쳐볼까요? 이거 다 합쳐도요, 실제로 2시간이 채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평생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습 효과, 학습 방법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사처럼 조금 암기가 있는 곳에서는 특히 이런 수험 공부들은 여러분 끊어치기가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학습 능력에서 그 초두 효과, 최신 효과 얘기하잖아. 그 최신 효과, 초두 효과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갑자기 그러니까 신입생활형에 가서 한 200명 정도를 만난 거야. 그럼 나만. 그럼 이제 뭐 선배들이랑 막 있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러면 내가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끝나고 집에 왔어.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누가 제일 기억이 날까? 하면 일단 첫 번째, 특이한 애 기억납니다. 이상한 애. 걔는 기억이 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머리를 양쪽을 다 밀었어. 그리고 이제 가운데 모이칸인데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물들였어. 그거 약간 미친놈에 가깝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다음에 자, 그런 특별한 사람 빼고 나면 누가 기억날까? 첫 번째, 내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처음 인사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던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죠. 이게 초두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날 마지막으로 배웅해 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온 사람. 자, 그 사람을 기억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최신 효과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 말고 사실은 한국사는 이렇게 끊어치기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잘 안 외워지거나 조금 보셔야 될 걸 취침 전에 보는 거 있죠? 그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취침 전 학습법에 대한 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해보면, 여러분 수험은요 의지와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의지와 열정으로 제가 늘 이거 수험생들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 속에서 수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이 공부라는 게 엄청난 구국의 결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기로 한 곳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 왜 여러분 박문각 스파르타가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는지 아세요? 박문각 스파르타가 어마어마한 무슨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빨리 합격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습관임이라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자, 요 문구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얻고 싶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박문각에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이 목표하신 곳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갑자기 소리가 자꾸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박문각 스파르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합격도 합격이지만 또 성격,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제가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지난 25년간 제가 선생인 걸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과 사실은 함께해서 사실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합격생들과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시험 보고 관리하고 성적표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같이 스케줄 관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이 준비했었네요. 뭔가 많이 준비했었어. 자, 상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상담 카드도 나 엄청 열심히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문각 또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요. 제 카페,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하여튼 한국사는 최대한 뭐 좀 준비하고서는 좀 빨리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후에 사실은 좋은 곳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